안녕하세요 여러분. 투더리군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식재료와 음식 이야기의 놀이터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는 흥미로운 이야기와 유용한 지식이 숨겨져 있죠. 오늘은 2013년 이영래 작가가 쓴 우장춘의 마코토라는 책을 바탕으로 한국 원예 농업의 선구자이자 세계적인 유전 과학자였던 우장춘 박사의 삶과 업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의 삶은 단순한 과학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농업 발전의 역사이자 과학적 진실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이었습니다. 우장춘 박사는 1898년 일본 도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우범선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연루되어 국적이라는 오명을 썼고, 이로 인해 우장춘은 국적의 아들,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편견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일본에서 농학을 공부하며 뛰어난 재능을 발휘했고, 마침내 세계적인 유전학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의 아버지 우범선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범선은 무관 가문 출신의 중인 계급으로 개화기 조선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으려 했던 인물입니다. 당시 조선은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고, 신분제가 흔들리면서 중인 계층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우범선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개화파와 일본 세력에 협력하는 길을 선택했고, 훈련대 장교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조선의 전통적 양반 관료 계층에 속하지 않았던 만큼 개화파로 활동하며 일본과 협력하는 것이 그에게 유리한 선택이었고, 이를 통해 고종의 신임을 얻어 정치적 입지를 다졌습니다. 1895년 일본이 조선을 장악하려는 과정에서 명성황후가 걸림돌이 되자 일본은 그녀를 제거하기로 결정합니다. 당시 우범선이 소속된 훈련대는 일본식 군사훈련을 받는 개화군대였으나 기존의 전통군대와 마찰을 빚었고, 조선 정부 내에서도 신고 세력 간의 갈등이 극심했습니다. 특히 훈련대 소속 군인들은 급여 문제와 신분 차별로 인해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개혁의 명분 아래 일본과 협력하며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고자 했고, 명성황후가 개화 정책을 방해하는 주요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경복궁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일본군과 낭인들, 그리고 조선인 개화파 세력 일부가 궁궐을 습격한 것입니다. 이들이 노린 목표는 바로 명성황후, 당시 조선의 권력을 실질적으로 쥐고 있던 고종의 왕비였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작전을 지휘했고, 누가 명성황후를 직접 시해했을까요? 사건의 배후에는 당시 주한 일본 공사였던 미우라고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을 장악하려는 일본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명성황후 제거를 결정했습니다. 미우라는 일본군 장교들과 낭인들을 모아 암살대를 조직했고, 이들에게 무력을 사용해 궁궐을 장악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날 새벽 일본군 장교들과 낭인들은 경복궁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왕과 신하들을 협박하며 명성황후의 행방을 추궁했습니다. 마침내 중전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로 향한 그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명성황후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궁녀들을 강제로 끌어내어 신체적 특징을 확인하며 명성황후를 찾아냈습니다. 그 후의 상황은 끔찍했습니다. 일본군과 낭인들은 그녀를 무참히 살해했고, 시신을 궁궐 뒤뜰로 옮겨 불태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일본이 조선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전에 조선인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화파 인사였던 우범선을 비롯한 훈련대 일부도 이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훈련대는 일본식 군사훈련을 받은 신식 군대였지만 기존 군대와 차별받으며 불만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명성황후가 개화 정책을 방해하는 존재라 생각했고, 일본과 협력하는 것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범선과 훈련대가 경복궁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일본군이 명성황후를 시해한 뒤였습니다. 계획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자 그들은 당황했고, 일본군은 증거인멸을 위해 궁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후 일본은 우범선 등이 직접 명성황후를 시해한 것처럼 위장하려 했습니다. 결국 우범선은 일본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적으로도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연루된 자들을 형식적으로 재판에 회부한 뒤 무죄 판결을 내렸고 사건을 덮어버렸습니다. 결국 명성황후를 직접 살해한 자들은 일본군 장교들과 낭인들이었고, 조선인들은 그들의 계획에 이용된 셈이었습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후 조선에서는 은밀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고종의 묵인 하에 움직인 한 무사가 있었는데 그는 뛰어난 무예와 함께 첩보 능력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이 무사는 일본으로 건너가 우범선과 그의 동료들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그는 신분을 위장하고 일본의 여러 도시를 떠돌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때로는 상인으로, 때로는 노동자로 변장하며 목표에 접근했죠. 오랜 시간에 걸쳐 그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습니다. 이 첩보원은 조용히 움직이며 단서를 모았고 마침내 우범선이 숨어있는 곳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뒤 일본의 한 외딴 지역에서 우범선을 암살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살해가 아니라 조선이 일본에 당하고만 있지는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선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감시망에 걸려 결국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의 이야기는 공식적인 역사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의 행동은 조선의 저항 정신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이처럼 우범선의 삶과 죽음은 조선의 역사 속에서 극적인 변화를 상징합니다. 이제 다시 우장춘 박사의 과학적 업적과 한국 농업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그림자를 안고 살았던 우장춘은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고 오로지 과학과 농업을 통해 조국을 돕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장춘 박사의 삶은 더욱 빛나는 의미를 가지게 되죠. 그러나 그의 과학자로서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1900년대 초반 일본 육종학계에서 그는 천재적인 재능을 인정받았지만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늘 차별받았습니다. 특히 일본의 저명한 육종학자인 다카하시 가메타로와의 학문적 대립은 유명합니다. 1940년대에 한 학회에서 있었던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우장춘이 배추와 무의 유전적 관계에 대한 획기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을 때 다카하시는 공개적으로 이론에 불과하다며 조롱했습니다. 일본 학계는 여전히 우장춘의 연구를 탐탁지 않게 여겼고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장춘 박사의 연구가 실제로 엄청난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개발한 새로운 품종들은 기존 작물보다 더 튼튼하고 생산성이 뛰어났죠. 결국 일본 학계도 그의 연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다카하시가 무시했던 잡종 강세 이론은 현대 육종학의 기본 원리가 되었고 그의 연구 방식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우장춘 박사와 관련해 가장 널리 알려진 오해 중 하나가 바로 씨 없는 수박의 개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장춘 박사가 씨 없는 수박을 개발했다고 알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씨 없는 수박의 진짜 이야기는 1939년 일본에서 시작됩니다. 일본 농업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삼배체 기술을 이용해 씨가 없는 수박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삼배체란 보통 식물이 가진 2배체의 염색체보다 하나 더 많은 3개의 염색체 세트를 가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수박은 종자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아 씨가 생기지 않는 것이죠. 이 기술의 특별한 점은 씨 없는 수박을 직접 재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매번 특별한 교배 과정을 거쳐야만 씨 없는 수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4배체 수박과 2배체 수박을 교배해서 3배체 수박을 만드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특성 때문에 농부들은 매년 새로운 종자를 구입해야 했고 이는 일본 종묘회사들의 큰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1950년대에 이 기술이 한국에 도입되면서 우장춘 박사가 개발했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우장춘 박사가 한국 농업 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있었고 많은 새로운 품종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1945년 해방 이후 우장춘은 일본에서의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한국의 농업 현실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그는 한국전쟁 이후 9년 동안 한국인의 먹을거리 100년 대계를 수립했습니다. 특히 그의 배추 개량 연구는 획기적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배추는 추위에 약하고 수확량도 적었지만 우장춘은 내한성이 강하고 수확량이 많은 새로운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먹는 맛있는 김치의 기초가 되었죠. 제주도를 세계적인 감귤 재배지로 만든 것도 우장춘의 업적입니다. 그는 제주도의 기후가 감귤 재배에 적합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직접 일본에서 우수한 품종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강원도에서는 무병감자 개발에 성공해 식량난 해결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우장춘의 가장 큰 과학적 업적은 종의 합성론입니다.
이는 서로 다른 종을 교배하여 새로운 종을 만들 수 있다는 이론으로 당시 지배적이었던 우생학과 적자생존론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었습니다. 이 이론은 생명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현대 육종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의 연구 정신을 상징하는 마코토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진실이나 성실을 넘어서는 철학적 개념으로 퇴계 이황의 성리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개념은 한국에서 일본으로 전해졌다가 우장춘을 통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우장춘은 나는 농민의 아들이다. 농민을 위해 평생을 바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실험실에만 머무르지 않고 직접 농촌을 다니며 농민들과 소통했고 그들의 필요를 연구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많은 제자들을 양성했고 이들은 한국 농업 발전의 중추가 되었습니다. 우장춘의 연구는 국제적으로도 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의 이론과 연구 성과는 여러 국제 학술지에 실렸고 많은 나라에서 그의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그는 한국 농업의 세계화에 큰 공헌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장춘 박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과학자로서의 성과를 넘어 그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투더리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